제목은 그 제목이라도 좀 덜 지루하게 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신경을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였고요. 또 항상 이렇게 뒤에 오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좀 절감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이걸 학습을 그래서 우리 한번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책에서 인용한 거니까요. Life is such a strange thing, she thinks. Once she has stopped laughing, even after certain things have happened to them, no matter how awful the experience, people still go on eating and drinking, going to toilet and washing themselves, living in other words. And sometimes they even laugh out loud. And they probably have these same thoughts too. And when they do, it must make them cheerlessly recall all the sadness they'd briefly managed to forget.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읽을 때 여러분들 조금 영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영어의 문법, 그죠? 어떤 문장 구조를 마음속에서 쌓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그게 영어가 좀 익숙하신 분이면 의미가 이제 막 우러서 나오겠죠.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을 이런 수준의 문장을 읽는다는 게. 그리고 아마 저 문장을 읽었던 분이 읽고 있고 오른쪽을 우리가 봤을 때 그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그죠? 아, 그리고 뭔가 저 문장을 읽었을 때 meaning of life is 점점점 하고 진행되는 게 우리는 생각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직관적으로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에서 발췌한 거고 이게 꽤 많이 코트되고 있는 건데 저거를 한번 X 인공지능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해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저기 X가 들어간다면 어떨까? 여기 보면은 think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리키는 페포도 나오고요. 그다음 they, 그다음에 same thought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제 오늘 톡에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넣어봤고요. 그럼 이런 한강 작가의 책은 너무 읽기가 힘들고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멘탈 레이브가 상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수학자들도 엄청나게 멘탈 레이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한창 떠오르는 젊은 수학자죠. 테렌스 타워가 이 책 되게 재밌습니다. 제시카 윈이라는 분이 사진 작가인데 이 수학자들의 칠판을 다 쫓아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독특하게도 화이트보드 싫어하고요. 딱 분필하고 우리나라가 최고 품질의 분필을 생산하고 있대요. 일본 건데 우리가 사들여가지고 그래서 거의 같은 분필 쓰고 같은 칠판 쓰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타오가 번역된 거 이거 지우지 마시오라는 게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수학을 운무에 둘러싸인 풍경에 비유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안개가 흩어지면서 서로 떨어진 봉우리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기하학의 봉우리, 대수학의 봉우리. 시간이 지나 안개가 더 옅어지면 봉우리들을 잇는 능선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 좌표의 발견으로 기하학과 대수학이 연결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대수기하학이라는 비옥한 계곡으로 이어졌다. 연구 경험이 충분히 쌓이면 안개가 거의 걷히고 마침내 모든 봉우리 아래에 있던 도시와 길을 볼 수 있게 된다. 바로 그곳에서 진짜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저같이 수학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은 저 테렌스 타워의 흑판에 쓰여진 저걸 봐도 저런 것들이 상상할 수는 없지만 뭔가 엄청 생각의 사투를 벌인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실제로 AI의 딥마인드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버트 비닉 쿨하고 같이 2018년에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에다 기고한 프리 퍼스펙티브 페이퍼인데 제목이 멘탈 레이버입니다. 그러니까
IBM에 가면 그렇게 적혀 있대요. think하라고. 니네들은 무슨 피지컬한 레이버 해가지고 페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그죠? We don't get paid for working with our feet. 예. To declare their company's founder, we get paid for working with our heads.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think 한다는 게 뭘까? 예, 그런 이야기를 결국은 think machine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AI를 그런 관점에서 또 좋은 안내가 되는 것을 가져왔고요. 지금 이 페이퍼 표지를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파트는 오늘 이제 세 가지 주제에 기대해 가지고 한번 같이 걸어가 보고 싶은데 제가 AI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예, 여러분들 아마 아는 것에 굉장히 턱없이 부족할 텐데 대신 제가 이 AI에 접근하게 된 통로는 제가 하는 연구 분야 중에서 제가 볼 때 어떤 빅피쉬,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또 동시에 굉장히 세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창문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게 됐고 다행히 그분이 2023년에 이분이 크리스토퍼 서머필드라는 분이신데 그 굉장히 좋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받고 이제 그거를 어, 랩의 학생들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그 여러 권을 샀고 예,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Natural General Intelligence. 예, 이건 당연히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염두에 두고 쓴 제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제가 이탈릭으로 기울어진 거는 이제 저만의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Non-cognitive AI. 이거는 이제 어떻게 카그니티브 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오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아까 마지막 질문 청중분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그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인간 흉내 낼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 오히려 반대로 가려고 하는 철저하게 인간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게 뭐 인간이 싫어서가 아니라 성능을 압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인간을 닮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엔지니어의 시선이죠. 성능을 극대로 하는 거. 왜냐하면 그건 엔지니어 애들은 너무 당연한 목표예요. 우리가 전혀 시비 걸 수 없는 영역이고, 근데 어떤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저는 지금 점점점 선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핫서비스가 가장 보수적이더라고. 10년 뒤에 될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올해 된다는 사람도 있고 내년에 된다는 사람, 2년 지금 다 안 된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AI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걸 끌고 있는 게 당연히 이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부르는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그걸 끌고 있지만 저는 이 딥마인드가 원래 알파고 이세돌씨란 그 돌풍을 일으켰던 뮤제로가 가는 방향도 아주 동등하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다. 요걸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거에 중점을 두는 생각은 아닐까요? 근데 그 아마 최준식 교수님도 동의하시고 그렇겠지만 1980년대 뉴럴 네트워크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저 막 스타디 클럽 공부하고 그래서 힌튼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이제 올 거다 막 그랬는데 어, 이제 이런 그 물리학자 같은 분은 굉장히 옵티미스틱한 대표로 막스 태그마크 라이프 3.0이라고 그러죠. 라이프 1.0은 이미 우리가 그냥 지인에 새겨져 있는 대로 산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culture, technology라는 걸 가져가지고 지금까지 적어도 modern 그죠 culture and technology라는 테크노 컴플렉스를 걸로 진화해 온 거고 이제 브레인을 이제 아웃소싱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한테 결국은 에이전트한테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죠? 그게 전통적인 우리 타고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스텐디드 바디가 그걸로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컨트롤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뭐 이분 그 이야기 쭉 에세이 읽어가다 보면 이제 AI들을 우주로 보내는 기획 같은 거, 그런 것들까지도 막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패시미즘도 있습니다. 저도 학습을 잘 못하네요. 네. 네. 그래서 또 대표적인 패시미스트 중에는 터비 오월드. 이분은 뭘 계산하시냐면 AI만 계산하는 게 아닌데
모든 어떤 인류의 멸망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야. 그죠? 예. 프레스피스는 이렇게 막 낭떠러지 절벽 벼랑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인류를 멸망시킬 잠재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게 AI라고 생각합니다. 10분의 1의 찬스로 이렇게 그 패스메스틱하게 접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약간 주제를 이제 이런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지능으로 이제 옮겨 보면 누구나가 막 지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부터도 AI 하는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성취를 하고 나면은 이제 고개를 쳐들고 어깨도 힘이 들어가고 이 정도면 그랬을 때마다 not yet. 그게 이러면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불평을 해요. 아니 좀 제발 말을 하라고. 그럼 해줄게. 근데 하고 나면 또 딴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지과학자든 신경과학자든 심리학자든 잘 몰라요,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직 모른다고. 그러니까 무빙 타겟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우리 아직도 저는 걸음마 단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가. 그리고 또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도대체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 저는 이런 문제도 되게 어, 굉장히 기저에 깔려 있다. 예, 이게 뭐 인지과학자, 뭐 저 뇌인지과학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저 모르거든요. 예, 그냥 아직도 장님이 코끼리 다리 드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 거칠게 좀 요약을 하면 두 가지 길을 AGI가 이제 걸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리치 서튼의 사도들. 이게 바로 하사비스니 그 누구죠? 그 데이비스 그 항상 마지막 저자로 지금 딥마인드 계열이 이 서튼의 제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Deep Reinforcement Learning Agent들이고 이 사람들의 철학이 아까 인간하고 가장 멀어지려는 전략인 거예요. 예. The less constrained, the more general.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문제는 아주 제너럴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너럴한 코드로 직접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putational algorithm implementation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computationally 아주 추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많이 강조하지만 스케일링 하는 것, 그죠? 예. 그래서 이 제목도 뮤 제로라는 게 이 인간 배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뭐 한 거 옛날에 대국동가 안 본다고요, 지금. 그죠? 그냥 혼자서 해가지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스페셜한 걸 들고 파가지고 결국 라이프 제로, 월드 제로로 가겠다는 그런 거죠. 예. 깊이 파서 여러 군데를 파서 통합적인 걸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히 근육질의 비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일반인들이 확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예전에 인간이 AI에 접근할 때 AI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서 접근했어요. 그죠? 네. 저는 대학 입학했을 때 C++ 그런 거 파스칼 이런 거 했었는데 그다음에 뭐 MATLAB 그죠? 예, 점점 이렇게 가더니 이제는 우리가 일상 언어를 해도 나랑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언어를 배워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 점에서 볼 수 있고 되게 다른 필로소피죠. 이 사람들은 뭔가 여기 먹을 게 있다. 인간들의 자료에. 왜냐하면 인간들의 인텔리전스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은 쟤네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길은 어, 이거 뭐 동영상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까 아타리 게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정말 못 하거든요. 그러다가 막 이트레이션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기 시작하다가 그걸 그냥 두고 한참 가봤더니 나중에 오니까 그거 한번 벽돌 깨기 해보셨어요? 그러면 저 구석에다가 계속 터널을 뚫으면 지가 들어가서 막 혼자 다 깨지는 그 엄청난 희열을 느꼈잖아요. 어릴 때 그 만화책방 앞에 있는 기계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안 하겠지만 근데 걔가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얘가 엄청나게 수십만 번, 수백 번 하더니 놀라운 걸 뭔가 터득한 것 같이 이제 보이잖아요. 이제 그거 밑에 이제 그런 익사이트먼트를 옮겨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원래 이걸 키노트로 준비했는데 뭐 있으면 다 찾아보세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때 물리학자부터 예술하시는 분까지 다 서울대 13분의 교수님들하고 초학제를 한 실험적인 2년 정도를 했었는데, 그때 바로 저 대국이 벌어졌고, 그때 장대익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세돌 대국이 있기 전에 AI에 대한 느낌과, 아닌가, 그다음 인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결과가 이세돌 씨하고 대국 있기 전에는 인간의 지능을 비교할 때 주로 동물과 비교했어요. 예. 근데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압도적으로 기계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기계랑 다르다. 우리는 기계와 달리 이거 할 수 있다, 저거 할 수 있다. 예. 그런 게 되게 흥미로웠고,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세돌 씨의 발언이었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도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2대국에 저 바둑에서 37번 무브먼트 그걸 할 때 바둑 조금 두어보신 분들은 절대 그 책에 안 나오는 수가 5번 행에 그 가운데 착점을 탁 해버려요. 근데 이세돌 씨 그때 담배 피러 나가거든요. 예. 해가지고 한 1분을 거기 막 서성이고 그 카메라가 다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낯설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 게임에서 이세돌 씨가 돌을 던지거든요. 돌을 던지는 순간 느낌이 왔대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 때 무슨 얘기냐면, 그건 한번 같이 읽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I thought AlphaGo was based on a probability calculation and that it was merely a machine. But when I saw this move, I changed my mind. AlphaGo is creative. This move was really creative and beautiful. This move made me think about Go in a new light. 예. 이거를 엄청 그 언론에서, 예, 그 이제 개발한 쪽에서도 이게 제일 좋아했던 거예요. 핫서비스가 거기 그 대국장에 앉아 있거든요. 나중에 이 인터뷰를 한 걸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개발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그러니까 아름답다고까지 했으니까. 예.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뮤제로까지 왔는데, 이 뮤제로의 특징이 아까 제가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런 그 게임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볼 때 이게 entirely learned from experience. 그러니까 사람이 둔 거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한 걸 본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학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오토노머스한 거고 이 길로 계속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패스로 좀 이동을 해서는 GPT, 뭐 이제 제가 주로 참고하는 3고 나중에 4도 좀 나오는데, 이런 딥마인드에서 고퍼, 델파이, 뭐 친칠라는 실제로 그 뭐랄까 스케일은 작은데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재밌는 유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라운드를 브레이킹 했던 그런 건를 좀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스탠리 큐브릭 유명하죠. 2001년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보면은 하알이 했던 말, 엄청나게 코트되는 말이 있습니다. I'm putting myself to the fullest possible use, which is all I think that any conscious entity can ever hope to do.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거의 꿈 같은 말인데, 이건 당연히 뭐 스탠리 큐브릭이 매뉴스크립트에다 그렇게 스크립트에다 쓴 거죠. 예.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걸 했고, GPT-3가 왔을 때 가디언지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가디언지에 실제로 실었어요. GPT한테 요청해가지고 아티클 하나 써달라. 예. 그리고 실제로 2020년 9월에 이렇게 실렸는데, 이미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는 듯한 얘기를 하죠. 예. 걱정 마, 난 니네들 몇 명 안 시킬 거야. 그런 얘기를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보시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Believe Me, 예, 예,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약간 놀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약간 GPT-3랑 다른 관점으로 고픈의 그 주고받는 대화, 예, 이렇게 뭐 요즘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일상에 잘 활용하려면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런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 같은 것도 할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물어보면은 꽤 그
티키타카가 되는 느낌. 예. 이런 게 이제 고퍼가 딥마인드에서 약간 좀 다르게 추구했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친칠라는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친칠라는 오히려 스케일은 작은데 이게 학습이 조금 약간 이상호 교수님 쪽에 약간 그게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거는 좀 재밌는 예여 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잖아. 비판에 시달리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걸 마치 도청장치처럼 엿듣고 있다가 비슷하게 그죠? 하는 거 아니야? 또 마치 그 철학자들이 옛날에 차이니즈 룸 아규먼트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건 없는데 그냥 밖에서 신호가 오면은 룩업 테이블 보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약간 그런 거 아니냐고 해서 그런 걸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게임을 해보자. 근데 랭귀지인데 여전히 잉글리시 워드인데 이제 우리만의 사전을 만들자. 그래서 맨은 블레이저고 바이크는 브리프고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죠. 실제로 언어 학자들이 하죠, 그죠? 이런 그 아티피셜 그래머 같은 거 할 때 실제 자연 언어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을 이제 하고 자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묻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써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슈퍼마켓, 크리피 마켓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바로 받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제일 마지막에 이 대화를 쭉 나누고 난 다음에 근데 너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서 되게 오픈엔디드 퀘스천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앞에 있는 것들 사용해요. My day is pretty standard. I get up in the morning, cycle to the creeper market. 앞에 대화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앞에 있는 것들 활용해가지고 사람들 할 만한 것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하게 핏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결국 앞서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결국은 이 동네 그러니까 특히 LLM은 경우에 더 심한데 그냥 두 가지의 인그리디언트라고 서머필드 뉴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케일인 거죠. 압도적인 스케일. 스케일은 그냥 search and learn. 그죠? 있을 수 있는 그 가능 상태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량 학습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키우는데 지금 현재 가정한 게 한 사람들의 중요한 거는 시냅틱 웨이트잖아요. 그죠? 예, 결국 연결의 웨이트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10% 정도의 숫자로는 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같은 오도에 들어온 거죠.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트랜스포머라는 그죠? 아까 어텐션하고 관련된 거죠. 예, 원래 이걸 어텐션이라고 이름 붙이려고 했다가 너무 쿨하지 않다. 너무 심리학 같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한사코 그런 느낌을 좀 팬시하게 보여서 트랜스포머라고 하자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보면 셀프 어텐션 같은 거고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질문 들어왔을 때 좋은 예는 on Tuesday the postman delivers 뭐라고 말할까 그때 letter잖아요. 그죠? 근데 이랬을 때 Tuesday에 주목할 거냐 postman에 주목할 거냐 이제 그런 게 아까 이상화 교수님 그 보여주던 세일리언스 맵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주 획기적인 거고 GPT의 T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 뉴럴 랩스 그 미팅에서 센세이션을 했죠. 2017년에 그걸 발표했을 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걸 듣자마자 아는 사람들 다 알아차린 거예요. 다 각자 가가지고 했고 2년 뒤에 랭귀지 모델이 출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혁명적인 돌파구였다는 거 분명. 그러니까 이런 데서 되게 자신감을 얻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러죠. 야, 옛날에 계속 그 뭐죠? 업 앤 다운 이번에 되는 거야, 이번에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장세가 폭락했다가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되게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Is it different this time? 근데 맞아. 이번엔 달라. 믿어봐. 예. 아까 그 가디언즈에 실렸던 것처럼 Believe me.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그 강력하게 yes라고 외치는 거는 저도 생각할 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음속에 아까 그 질문처럼 딱 담겨 있는데 We are not going to build in any human structure there. 그죠? 네, 이게 뭐 휴먼을 모사하고 그 임플레멘테이션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없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이 있다. 그런 데서 오는 자신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 리치 설튼의 제가 디사이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 되게 재미있고 도발적인 그래서 비트 레슨 이상하 교수님이 만약에 앞에서 막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서튼이 들어와서 웃긴 소리 하지 마. 네가 아직 쓴맛을 못 봤구나. 이런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고울이 틀린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인간을 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로 한다면 이런 거 being there, done that. 나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 예. 왜냐하면 우리는 제너럴한 걸 하려면은 그냥 극도로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추구해야 된다. 예. 그거는 스케일도 있고 트랜스폼 같은 그런 거를 트랜스포머를 개발하는 그런 데 있는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인간? 우린 뭐 넘었을 텐데 왜 걔네들 신경 써야 돼? 이런 거예요. 왜 굳이 걔네들 참조해야 되지? They are not my reference 이런 거예요. 뭐 그건 에러건스로 봐줄 수 있는데 3번은 되게 뼈 아픈 거예요. Cognitive Neuroscientist들한테 뭐냐면 Current Neural Theory suck 이런 거예요. 니는 뭐 하는 건데? 너는 뭐 한 건데? 아까 말했잖아요. 계속 이거 하면 또 딴 게 있다 그러고 니네들 사실 뭐 알고 하는 얘기야 이런 거예요. 예. 이제 좀 같이 지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예. 예. 이게 근데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신경 그 스케일 얘기 먼저 하면은 이것도 이제 되게 유명한 도표죠. 이게 무어스 로에 비견될 수 있는 건데 이 컴퓨트 레이시죠, 그죠? 예, 그런 게 무어스 법칙이라는 게 이런 로그 스케일에서 어떤 상수적인 인크리즈를 보인다는 거잖아요. 재밌어요. 이게 딱 여기가 라지 랭귀지 모델 출현한 때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 컴퓨터 완전히 다른 속도로 이제 진전하기 시작하는 거고 아까 싱귤라리티 포인트에 대한 임박했다는 자신감도 그렇게 나왔고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저게 또 다시 에심토트에 갈 수도 있는데 이건 인공지능의 수행이라기보다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거죠. 이만큼의 연산이 가능해졌다는 있는 거고 이런 배경이 아까 말한 대로 컴퓨테이셔널 극단을 추구하는 거 그걸 꿈꾸게 만드는 어떤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그 왜 특히 그래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는 뭐 좀 들을만해. 근데 뉴로사이언스 임플리멘테이션 그거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하는 거고 이제 그 세 번째 제일 아픈 부분이 이런 거야. 뉴로사이언티스트 지금 뭘 했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뉴로사이언스 쪽에 나왔어요. 이 요나스라는 포스닥이 이 그 컴퓨터 칩, 마이크로 칩그 전공자거든요. 근데 저희 분야에 되게 대가죠. 콘라드 퀘딩 랩에 와가지고 아주 재밌는 도발적인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스에다가 이런 아타르 게임이나 이런 것들 콩 게임 이란 건데 요거를 요 칩 안에 있고 이 개발자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 설계도를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니네들이 지금 뉴로사이언스가 개발한 모든 방법론을 다 동원해가지고 요걸 한번 알아맞혀봐. 예. 그래서 실제로 잘 나간다는 분석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실패하죠. 이거 정답을 못 알아맞추는 거야. 뭐. 리즌도 마음껏 하고 그죠? 예, 그걸 실제로 다 했는데도 이걸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이제 기어를 바꿔가지고 자 이런 게 non-cognitive AI의 얼굴인데 이제 이쪽에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이나 뉴로사이언스 내부에서는 계속 그걸 AI라고 표명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커그니티브한 AI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면은 저는 앨런 뉴얼 사이먼에서 이제 최근에 물론 이 제 바이어스가 다분히 담긴 겁니다. 제가 베이지안 모델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피스하고 테넨바움의 그런 베이지안 프로그램 러닝, BPL이라고 불리는 이런 그 움직임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화 교수님이 많은 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1955년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다들 포인팅을 하는데 이때 다트머스에 다 모여가지고 이때 한 두 달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 그래요. 그 컨퍼런스에서. 근데 어쨌든 그 배경에는 이 뉴얼하고 사이먼 이때 이 사이먼은 기세가 등등했던 이미 노벨상 받았고 예. 그냥 큰 문제를 풀고 이제 와가지고
그냥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이런 그 논리 실증주의자죠. 화이트헤드 러셀의 어떤 논리학으로 진리를 찾아낼 수 있겠다는 예. 그런 그 어젠다를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 실제로 티오렘을 풀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이런 지능의 대부분이 구현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모든 가능한 연산들. 사실 서양 철학의 그릭 필로소피의 그런 3단 논법이나 연역적인 논증들을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X, O, 뭐 AND, 그죠? OR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불린 그 펑션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 하는데 이제 여기 부닥친 문제는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예, 이런 것에 이제 좀 부딪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멘탈 마들 너무 일찍 잡고 해가지고 그 대단한 책을 쓰고 30대 초반에 이제 운명하셨는데 크레이크라는 분이 멘탈 마델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책을 내셨어요. Nature of Explanation.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 톨만의 G, 맵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우리 안에 인터널 마델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세상의 세만틱스를 가지고 있는 트랜슬레이트 때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representation의 문제. 앞에서는 철저하게 operation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representation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 요것도 이제 같이 좀 음미해 보면 되게 재밌는 거라서 가져왔는데, 이제 퀘러라는 분이 이분도 이제 그 시대는 주목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주목받게 된 분인데, 그러니까 problem solving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인간이 아니라 그 1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머물게 됐고 이제 침팬지를 관찰하게 된 거예요. 약간 레버러토리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침팬지는 한두 번 이렇게 트라이를 해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뭔가 계획을 하는 듯이 보인다는 거죠. 한참 컨템플레이션 안 움직이고 가만 골똘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쌓아가지고 갑자기 움직이는 딱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더 놀란 거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아주 경외하는 그 눈빛으로 어떻게 저걸 생각했지? 저러고 쫙 하고 있다가 좀 있다가 쟤 바로 해버려요. 예. 그래서 그걸 본 퀘러가 마음속에 얘네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죠? 다 계획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시츄에이션에 대한 아주 홀리스틱한 모델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러기위해서 익스페리멘팅을 해보고 실패하면 바로 뭘 해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팅크링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러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근데 그걸 퀘일러가 썼을 때 다 사람들이 다 블러핑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 정도로.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근데 그 컨템플레이션까지 왔잖아요. 표상도 있고 이제 오퍼레이션도 있고 그런데 액션은 그죠? 배웠는데 그 배우는 걸 실행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나왔던 게 이런 하노이 탑 과제라든가 망치질을 할 때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여기서 바로 저는 린포스먼트 러닝의 단초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보고 고올 스테이트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면 계속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무엇이 어긋난다 그럼 다시 뽑든지 하고 그죠? 그런 고올 스테이트로 이동해서 가끔 후퇴도 해야 되고 이제 요런 연산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훌쩍 건너뛰어 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에 그런 거고 이게 베이지안들의 그 키워드는 uncertainty잖아요. 불확실한 건데 세상이 불확실한 확률적이지 않느냐. 스타캐스틱한 거고 대부분의 우리 세상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 연산자들로 좀 해결하기가 힘든 그런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건 그리피스하고 테넨바움 실제로 한 실험입니다. 실제로 베이지안느들이 공격을 받는 게 뭐냐면 그냥 모델 피팅을 할 때 프라이어를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게 그 비난의 소재가 되고 했는데 실제로 세상에서 확실한 프라이어가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적을 쓰느냐 그거를 굉장히 이 그리피스하고 테넨바움의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사람들인데 그걸 하기 전에 미리 수학적으로 증명으로 이게 프라이어면 여기 어떤 샘플이 나오면 그게 이제 우리가 통계할 때하고 마찬가지죠. T 밸류가 얼마나 큰가. 그죠?
그런 것도 얼마나 레어한 건가? 그러면 이 분포를 갖고 있으면 이런 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기도 존재하는 대표적인 가우시안, 파월로, 에얼랑 프라이어,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뽑아가지고 한 다음에 이거를 제가 슬라이드를 생략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거 거의 근접하게 이 각 도메인마다 이런 펑션이 나온다는 거를 2006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디아 펄이라는 분도 저는 굉장히 그 혁혁한, 지금 재판정에서 의료 사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래서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배상 판결을 맞는데 과학적으로 가장 공헌한 사람이 저는 주디아 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가 correlation 데이터인데 underlying 하는 causal graph, 예, 그런 것 중에 가장 그렇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벤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베리어블을 이렇게 픽스 시켜가지고 그게 확실한 원인임을 밝혀내는데, 그게 핵심적인 개념이 belief propagatio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시계열적으로, 그러니까 어제의 posterior가 내일의 prior가 되는, 예, 쉽게 말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다이나믹스를 캐치하는 거죠. 그 그래프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건데, 그게 또 스타캐스틱하고 결합되게 되면 굉장히 제너러티브한 것들을 막 생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의 어떤 정점이랄까, BPL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뭐 단순한 그 베리어블의 확률을 하는 건 그런 건데, 이제 이게 획기적인 건 뭐냐면 그 아키텍처의 확률도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 말고 이전에 한 그 실험이 뭐가 있냐면, 외계인 3명이서 대화를 나오는데 누가 대장인지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계적인 화살표의 구조가, 노드가 3개만 돼도 꽤 복잡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한 8번 정도만 자기들이 인터랙트 하는 거 보면 딱 맞춰내요. 예. 물론 MIT 학생 기준인데.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어떤 메타적인 거죠. 모델의 확률. 뭐가 지금 언더라인은 진짜 코즈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걸 하면서 되게 오토노머스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참 토픽도 잘 고르시는데,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코절 모델들을 쫙 해서 연산해서 그걸 이제 해서 실제로 제너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의 필체, 이 사람의 필체, 뭐 어떤 언어든지 다 가져와도 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어떤 AI보다도 성능이 우수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실제로 이제 이 보트비닉 같은 딥마인드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제 반대로 그동안 AI 보고 코그니티브 사이언스가 시비를 걸었는데 이제 이 보트비닉이 시비를 걸어요. 그거 뭐 다 좋고 다 좋은데 오토노머스 하지 않는 인간들이 많이 개입한 것 같은데. 예. 근데 뒤에 이렇게 뭔가 그걸 남겨. 근데 나중에 니네들 한 페이퍼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쪽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같은 방향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챕터고, 이제 타이틀하고 관련된 얘기만 좀 앞에 걸 배경 삼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한 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Shadows of Thinking이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거는, 아까 그 처음에 한강 작가의 그 글을 읽고 그 생각하는 순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침팬지가 컨템플레이션 하고 있는 시간. 예. 앉아서 뭔가 되새김질하고 다시 떠올리고 리스트럭처링하고, 거기서 전에 읽을 때는 못 느꼈던 의미가 막 우스하기 시작하고, 그게 또 내 기억을 또 불러오고, 그러면서 또 내 세계를 직조하고, 그 책이 어땠냐고 그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부루하는 시간. 예, 그런 공간을 그 Shadows of Thinking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는 그 AI한테 보내는 연애 편지. 예. 좀 이렇게 좀 변해주면, 그 성능은 알아서 하시고 잘하는 것 같으니까 it's okay. 근데 좀 너도 인간 세상에 적응해야 되지 않겠어? 응. 나랑 좀 연애하려면, 그죠? 내가 너를 좀 되게 애정하고 하고 싶은데
좀 고약하죠. 조건부 사랑 비슷한 그런 거.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읽어볼게요. Dear AI, I respect your unique approach to developing intelligence. However, if you think with internal models in a way that I can understand you, if you can infer my internal models just as I do yours, and if you can share your model of the world with me, then I'd like to invite you to engage in conversations with me beneath the shadows of the thinking. 길어서. We can explore the depths and breadth of thought, allowing us both to expand our minds by refining our internal models of the world and enhancing our thinking beneath the ever-growing trees of ideas. Sincerely, someone who wants to work with AI as co-partners. 마음은 연애 편지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변호사의 그 로펌의 코파트너로 위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인데 이것도 뭐 너무 유명한 동영상이라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제가 거기서 훔쳐온 겁니다. 저 테넨바움의 페이퍼에서 예전에는 그 AI를 가장 멋지게 그러니까 저 스티브 잡스가 발표하는 거 한번 꼭 들어봐요. 정말 컨빈싱해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다 주고 싶어요. 이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걸 들으면은. 그러면서 AI 바이스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그걸 했는지 이 동영상의 사연을 들려줘요. 인간이 막 가장 뛰어난 지적 존재라고 그러는데 로코모션 그러니까 이동하는 분야에 들어가면 형편없다. 그냥 원 오브 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너무나 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어떤 글을 읽을 때 뭐냐면 인간이 자전거를 타면 최준식 교수님 바로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압도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진짜 먼 거리를 갈 수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빠른 스피드로 조금만 연습하면 그래서 그런 게 AI 아닌가? 그러니까 아주 툴, 그죠? 아까 그 개념하고도 맞죠? 그 라이프 3.0, 그죠? 우리 어떻게 해볼지 하드웨어, 내 몸 타고난 몸은 아니었지만 하드웨어고 내가 그걸 조정하는 기술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가거든요. 연습하면 동해안도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옛 이야기라는 거죠. 요즘엔 있잖아요. 깃허브에 가보면 어느새 이름을 싹 바꿔서 코파일럿.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비행을 하는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이 저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죠 코파일럿. 예. 이게 이제 자전거가 아니라 이제 뭔가 파트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아까 그 모델이 약간 플라운더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소수의 트라이얼이라도 아까 이상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구체적인 재미있는 예가 있어서 가져와 보면은 지금 우리 GPT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봉지에 바깥에 초콜릿이라고 쓰여 있고 팝콘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팝콘이 있다라고 말해야 정답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초콜릿이라고 말하는 사례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트릭을 좀 부렸는데 이거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절대로 안 하는 그런 거죠. 이거를 투명하게 만들어 봤거든요. 유리 그러니까 이게 비닐봉지를 해가지고 투명한 걸 했는데도 얘가 한 95%.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심지어 글을 못 읽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도 그냥 계속 초콜릿이라고 그러고 이제 사람을 트러스트하는 친구가 그 팝콘이야. 나 믿지? 그러고서 다 그래. 그런 다음에도 이제 초콜릿이라 그러고 심지어 나중에 극단적인 직접 담는 걸 팝콘을 담는 걸 보여주고 바깥에 초콜릿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초콜릿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틀리는 게 되게 치명적이다. 이게 인터널 모델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또 비판은 지금까지 이 친구들을 테스트를 할 때 전형적으로 이런 픽스된 시츄에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고 답 내놔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지금 인간 세상에 와서 니네들이 우리한테 적응하려면은
나랑 좀 대화를 해야 돼. 그리고 유저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평가를 하게 만드는 그런 대로 좀 평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테넨바움이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테넨바움 실험인데 그래서 그 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AI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Instruct GPT, Chat GPT, GPT-4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걸 다 사용을 해보게 나서 특히 재밌는 거는 수학과 교수를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 페이퍼에 그분 이름이 나와요. 그 닥터 윌리엄 하트라는 분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인터랙트 해보고 나서. 근데 결론은 고등학생 수준이다.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공식을 외워가지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백트래킹하고 특히 처음 나오는 낯선 문제 나오면 완전 플라운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그 분야에 아주 깊이 마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가는 걸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건 굉장히 뼈아픈 부분, 그러니까 그 의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의 견준다면 굉장히 다른 건 뭐냐면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은 그 안에 그게 굉장한 내적으로 실제로 지능을 성취했다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은 랭귀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thinking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들은 그 반대임을 점점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네. 랭귀지는 thinking보다는 한때 그 굉장히 핫 디베이트였거든요. 근데 점점점 한쪽 손이 올라가고 대부분이 동의하기 시작한 거. 그건 뭐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브레인 이미징 결과도 보면은 랭귀지 에어리아는 철저하게 측두엽 윗부분하고 inferior gyrus. 근데 이 보통 우리가 띵킹의 핵심이라고 알려진 멀티플 디맨 네트워크나 theory of mind 네트워크는 전혀 다른 쉐어되고 있지 않은 곳에서 표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제가 드렸던 그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나서 떠올림직한 그 코트 읽고 meaning of life 산다는 건 뭐고 뭘까 했을 때 실제로 물어봅니다. 이런 large language model 이제 GPT-4에 물어봤는데 그럼 이렇게 대답을 The meaning of life is subjective and varies greatly depending on personal belief, values, and experiences. Some people find meaning in relationships, personal achievement, spiritual beliefs, while others may see it as a journey of self-discovery, learning, contributing to the greater good.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대화를 또 안 하고 싶어져요 저는. 그냥 뭐 그죠? 그죠? 뭐 뭔가가 빠져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뭘까?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사회에 와서 같이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약간 각도를 더 틀어가지고 이런 그 fallacy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이 language는 communication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인지신경과학자의 최근 결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냐면 말을 잘한다고 해서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fallacy인 거예요. 그죠? 그 반대 명제인 이것도 fallacy죠. 그죠? 생각을 잘 못하면 말도 잘 못할 거다. 네, 이것도 진리가가 동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약간 그런 것에 large language 모델이 비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는 아까 reinforcement learning 모델을 보면은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거울에 대해서도 인간을 보면 최근에 이런 시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호기심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임미디어트한 거울은 아닌데 우리가 그 굉장히 value를 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인간은 약간 스케치를 해보면 이런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바로 임미디어트 그리고 저거 하면은 거울 바로 주어질 것 같은 그런 타스크들이 있고 굉장히 앰비겨스한데 그 다이버스하고 그걸 한다고 해서 뭐 immediately 뭔가 리워드가 올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그걸 하면서 되게 펀하고 플레저를 느끼고 심지어 자기가 성취감도 느낀단 말이죠. 네. 제가 그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뭐 언덕을 몇 개 넘었다 그러면 엄청난 성취감 밀려오거든요. 제가 뭐 그거 해가지고 어디 대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 돌아오면은 그냥 끙끙 앓고 그러는데 그걸 굉장히 즐기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울들이 과연 그렇게 픽스되게 설정될 수 있나 우리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에비던스가 이런 데서 보면 아이들
노는 것에서 잘 들어보죠. 이거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아이들 이러고 놀기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복잡한 거 트레이트하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런 theater mind가 작용하는 만화 같은 거 봤을 때 실제로 확률적으로 많은 것보다 그럴 법한 걸 고른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일으켰을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 골 세팅이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런 실제로 인류 문명에 뭐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그닥 큰 목표가 없었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기술을 이제 트랙백 해보면 그런 거 이어지는 그런 인스트루멘털리 밸류어블한 그것조차도 저런 걸로 귀결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우리 교수님들 특히 카이스트 창의적인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재밌는 겁니다. 너무 이 페이퍼 재밌었는데 이거 뭐냐면 이게 내 페이퍼예요. 그럼 내가 인용하고 있는 페이퍼들입니다. 그럼 나를 인용할 페이퍼들이에요. 그죠? 이걸 하면 재밌는 걸 계산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계산할 수. 이 초록색은 뭐냐면은 나만 인용하고 내가 인용했던 걸 인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예요? 내가 뭔가 창의적인 걸 한 거야. 이전을 지우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쪽 그룹 레드는 뭐냐면 레드 팀은 나도 하지만 그 이전 연구도 계속해. 그러니까 나 one of them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컨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사이트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고 나면 사이테이션 지수를 다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거 차를 해가지고 요거 썸을 나누면 지표가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은 요런 연구들 굉장히 판을 파괴하는 연구들하고 굉장히 컨폼하는 연구들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 엄청난 그 데이터베이스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팀 사이즈가 오설 수가 늘어나면은 사이테이션 수가 막 올라갑니다. 예. 근데 반대로 판의 파괴를 일으키는 반대예요. 1, 2, 3 월서가 대부분의 판을 균열을 낸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는 연구들은 대부분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야나이 럴처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요. 이거를 발견한 소스가 이거니까요. 그래서 지놈 바이올로지의 나이트 사이언스라는 그 에세이를 재밌는 에세이를 썼는데 이 그림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학생들 교육시킬 때 페이퍼를 탁 보라 그러면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데이 사이언스. 깔끔하죠. 인트로덕션, 리서치 갭이 어떻게 되고 프라임 뭐 우리는 어떻게 풀었고 그죠? 그다음에 컨클루전 근사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발견한 건 안 그렇거든요. 온갖 트라이얼 앤 에러 그죠?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하고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 그래서 미리 생각한 것처럼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나이스 사이언스의 시간이 필요한데 실제로 저 두 사람들이 엄청 나이스 사이언스 한 거예요. 자기들이 계속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아까 그 크리스토프 코하고 그 크레이크 그 저기 이중 나선형 구조 발견했대. 그 분도 계속 그 산타바바라에 있는데 와인 마시면서 계속 몇 년간 브레인스토밍 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건 아니어져도 그걸 하면서 나이스 사이언스를 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가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랑 같이 나이스 사이언스 했으면 좋겠어요. 예. 데이 사이언스 내가 할게. 예, 그래서 이분들이 또 재밌는 게 it takes two to think. 예, 자 해보니까 결국은 두 명이 제일 아이디어라다. 예. 왜냐하면 두 명이면 피할 길이 없어요. 100% focus. 도망갈 수도 없고 사람 사회적 동물에 세 명 이상 가면 평판을 신경 쓰기 시작해요. 바보 같은 질문 안 하려고 그러고 진짜 모르는데도 안 묻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이드인데 지금은 AI 보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AI가 출현하지 않으면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월드를 공유하는 없는 AI들이 있으면 과학자들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취약한 과학자들 AI의 폐해가 심할 쪽이 저는 소셜 사이언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직접 실험 설계도 안 하고 데이터도 안 내놓고 그냥 다 있는 데이터들이야. 근데 그걸 다 쓰지도 못해. 근데 AI가 들어와서 쓰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소셜 사이언스 연구를 메타 분석을 해보면 심지어 AI에 의존해서 연구 가설도 만들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소셜 사이언스 판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네이처 사이언스지로 기억하는데 마세리 크라켓이 인류학하고 심리학하는 사람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AI를 보고 헐루시네이트 한다고 놀리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illusion of understanding을 가진다는 거예요. 너무 압도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가지고 이게 막 AI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전부 홀 세트라고 그 모든 깊이를 다 섭렵한 걸로 착각을 하고 더 이상 익스플로어를 안 하겠죠. 그다음에 다양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그 objectivity 때문에 또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오히려 우리가 취약하게 되고 실제로 이분들이 데이터 드리븐을 다 조사해서 그런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걸 만나고 나면 내가 직접 아이디어 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바로 찾아드는 거죠. 근데 그게 폐해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죠. 100 author paper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파괴하는 페이퍼 연구가 안 나오고 엄청나게 인용은 되고 라지 스케일로 진행은 되겠지만 그런 걸로 흘러가게 되고 실제로 소셜 사이언스 판이 그렇게 갔던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아이돌라이즈 하는 두 분이죠. 이 그리피스하고 테넨바움이 뭔가 그게 좋은 그 샘플로 작년 페이퍼를 낸 것 같아가지고 리뷰 퍼스펙티브 리뷰 페이퍼인데 그거 소개하고 마칠까요? 뭔가 이 방향이 전부는 아닌데 약간 이런 방향 아닐까? 그래서 제 타이틀도 사실 여기 빚진 바가 크고요. 그래서 이제 코파일럿으로서 그러니까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거를 이제 그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머신을 툴로 다루면 자전거로 다루면은 이제 우리 사람이죠. 여기 이제 이 기계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고 세상에 대한 빌리프도 있고 그다음 내가 어떤 생각을 내는데 머신을 이렇게 아웃소싱해서 하다가 뭔가 솔루션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제안하는 거는 나가 있고 머신도 있고 머신도 자기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belief가 있고 uncertainty죠. 이러한 그 세상에 대한 것도 있고 저 뮤추얼에서 이제 프로덕트를 공유한다는 건데 사실 이게 뭐냐면 머신이 그냥 다른 데이빗 같은 거죠. 예. 사람들이랑 원래 우리가 하고 있고 아까 to think라고 하는 게 만나가지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페이퍼를 같이 쓰고 연구를 같이 한다는 게. 그래서 뭐 이런 그 몇 가지 적용할 수 있고 이미 적용된 예들도 소개를 하는데 그중에 두 개만 좀 가져와 보면 학생들 물어보세요. 요즘 코딩 하는데 엄청 돈 받고 있을 거예요. 예. 아까 그 GitHub의 코파일럿 딱 그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 아이디어가 이게 이제 그것도 아직 부족하다. 근데 지금은 이런 건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멘탈 마들이 있으면 이런 거죠. 너 왜 자꾸 실수하는지 알려줄게. 너는 지금 코딩에 대한 잘못된 모델을 갖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네가 자꾸 이런 실수하는 거고 그거 있잖아. 그렇게 하려면 좀 이렇게 마디를 바꿔봐. 그런 쪽으로 이제 티칭을 들어가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고, 요건 의료 현장에서 바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100명의 오사가 돼서 사이언스지에 실린 건데,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도 의료 대란이잖아요. 막중한 그 시간에 휩쓸리고 있는데, 그게 뭔가 이 AI하고 협업해가지고 그냥 어떤 것들은 스레시홀드를 정해서 AI들이 다 하게 하고 아주 중요한 것만 닥터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체제인데 그걸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크로스 발리데이션 같은 거 해가지고 일반적인 학습을 시키는 거야. 이런 심튼 보고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이 하면서 하고 대신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공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여기 메타적인 디시즌 메이킹을 하는 이 유닛들을 계속 또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걸 시행한 병원들에서 의사들이 30% 절감했대요. 그러니까 더 하던 일들이 줄어들었고 훨씬 그래서 메디컬에 더 근접한 케어가 필요한 쪽에 더 시간을 잘 쓰게 됐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반향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이제 사이언스에 이제 실리게 됐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제 말씀이나 요약드리면 아까 그냥 그
그 오플레이를 가정한 연애 편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알아서 잘 하시고 그 저기 저 뭐 의심치 않습니다. 뭐 엄청나게 문제들 현란하게 풀어낼 거고 그리고 그게 꼭 인간을 그쪽 사람들이 닮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AI도 인간들이 버려놓은 이 세상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사라질 것이고 거대 언어 모델이 그렇게 획기적인 사회의 반향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의 언어를 배웠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어, 지금 뭐 아쉽다고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같이 사유의 그늘에서 같이 나이스 사이언스 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고 내 모델도 좀 봐주고 자기 모델도 나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좀 우리가 멍청해지지 않는 특별히 더 똑똑해질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